실제로 저처럼 만나서 싸워보고 욕해보고 멱살도 잡혀보고 경찰서에 신고도 당해보고 이걸 해보면서 얻어낸 결론은 결국에는 돈은 사람이 준다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채권 조심하는 백박사TV의 백우현 팀장입니다. 우리 채권자들께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요즘에 굉장히 많은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오늘 주말인데요. 이게 출근하면서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채권자한테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 전화 상담하는 내용들 토대로 해서 제가 좀 우리 채권자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 내용이 있어서 가볍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상담건이 어떻게 된 상담이냐면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이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되는 채권이 발생했는데요. 채권 발생된 이후에 변호사 통해서 압류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재산 명시도 했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자까지도 완료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팀장님, 저 변호사 통해서 판결문도 확보했고요. 이미 그 통장 압류 다 해놨고 재산 명시도 했고 채무불이행자까지 싹 해놨으니까 이제 팀장님이 일하시기 좀 편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 팀장님이 좀 방문하면서 조금만 압박하면 이거 돈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 채권 좀 꼭 맡겨주세요 라고 저한테 상담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상담 내용 어떠십니까? 채권자가 판결문도 확보했고 그 판결문 가지고 압류도 했고 재산 명시도 했고 채무불이행자도 했고 이런 경우엔 제가 과연 추심행위가 하기에 어떨까요? 채권 추심에 대한 성공률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장님, 이거는 채권 추심의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요. 이 채권 추심에 대해서 오히려 자폭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채권자가 저한테 상담 요청했던 것처럼 판결문 받은 이후에 이런 무분별한 강제집행이 왜 추심의 성공률을 지극히 떨어뜨릴 수 있는지 제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세분화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이 채권자의 문제점은 뭐였을까요? 뭐 판결문도 확보 잘 했고 뭐 자기가 또 공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압류도 했고 재산 명시도 했고 채무불이행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어떠한 상황인지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강제집행을 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채권자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강제집행을 해버리게 되면 채무자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 채권자가 이제 나한테 진짜 본격적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하는구나. 자기가 실제로 사용하는 은행이나 재산들을 그때부터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또 비용과 시간이 낭비가 되었겠죠. 채권 추심을 진행할 때 강제 집행을 할 때는요, 우리가 정확한 타이밍에 해야 되는데 판결을 받은 이후에 채권자가 알고 있는 지식, 아주 얕은 지식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비용, 압류하는데 비용 썼죠. 재산 명시하는데 비용 썼죠. 또 채무불이행자 하는데 비용 썼을 거 아닙니까? 이 비용을 또 소비하게 되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채권 추심의 골든타임은 3개월이라 그랬는데 판결문 확보한 이후에 무분별한 법 조치를 하면서 그 시간이 너무나 많이 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판결문 확보한 이후에 압류하는데 한 2주, 재산 명시하는데 또 한 두세 달, 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하는데 한 달. 그래서 판결문 확보한 이후에 약 1년가량을 의미 없는 법 조치들로 너무나 시간을 많이 끌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는 비용과 시간을 또 낭비하게 됨으로써 추후에 우리가 추심을 진행하려고 할 때 또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 세 번째는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채무자는 무분별한 이 강제집행으로 인해서 이 내성이 생겨버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채권들을 추심 진행해보면 채무자가 저를 우습게 보는 상황들이 있어요. 야, 니네 나한테 압류해놓고 재산 명시해놓고 채무불이행 다 해놨는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네가 법적으로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대응하는 채무자들이 실제로 진짜 많습니다. 채권자의 아니란 선택들 때문에 채권 추심의 전문가한테 추심 의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회수 가능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이 채권자한테 이 채권을 망가뜨리는 왜 자폭행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자폭행위가 왜 자폭행위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채권자들이 진행했던 이 추심행위들은 어떻게 보면 채무자한테 예방주사를 놔준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무분별한 추심행위들로 인해서 채무자는 오히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 예방주사를 맞았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진행했던 압류는 처음에는 좀 당황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후에 재산명시도 진행하고 또 그 이후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채무자가 이 추심에 대한 압박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너무나 단단해져서 진짜로 저 같은 채권추심 전문가가 방문했을 때도 오히려 우습게 생각해버리는 이런 안 좋은 상황까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채권 추심은 예전처럼 뭐 소리 지르고 막 때리고 멱살 잡고 막 이런 추심 행위들이 아니고요. 요즘의 채권 추심은 정보전입니다. 내가 채무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이 채권 추심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대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상대 채무자가 약점이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추심에 대한 칼로 찔러버리면 우리가 채무자랑 싸우는 전쟁에서 우리가 가진 패를 채무자한테 오히려 다 오픈하고 싸우는 거와 마찬가지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채무자랑 싸워야 되는데 제가 채무자한테 어떻게 공격할지 다 알려주고 시작하는 채권 추심은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성공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채무자들은 이 채권자가 아니 너 할 거 다 했지? 아무리 백날 나한테 추심해봐. 나 이미 통장에 있는 거 다 다른 사람 명의로 쓸 거고 신용불량자 돼버렸으니까 난 이제 돈 안 갚아도 돼. 이런 빌미를 제공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채권자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은 오히려 우리가 채무자한테 강력한 총알 한 방을 쏴야 되는데요. 오히려 그 총알이 공포탄이 돼버린 겁니다. 오히려 소리만 막 질렀지 겁만 주게 된 거예요. 채무자가 사전에 어떤 상황인지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대로 또 변호사가 알려준 거대로 판결문 확보했으니까 주거래은행, 뭐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8개 은행 쫙 묶어가지고 압류했고요. 까보니까 어떻겠습니까? 통장에 돈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재산명시했고 또 재산명시했더니 채무자는 재산명시 기일에 나와서 또 재산 없음이라고 또 이렇게 진술했겠죠. 야 이거 말 안 들어먹네.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하면 채무자가 신용불량이 되기 싫어서라도 돈 가져올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해서 신용불량자 만들어놨더니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채무자가 채권자 연락도 안 받고 그냥 배째라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추심 행위를. 우리가 채무자 상대로 채권 추심을 한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첫 번째 조사부터 실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채권 추심, 그러니까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칼로 찌른다고 표현을 좀 해볼게요. 좀 무서운 얘기지만 그러면 칼로 찌르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을 날카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숫돌에 이렇게 칼 가듯이 날카롭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날카롭게 만드는 과정들이 채무자에 대해서 추심 진행을 하기 전에 또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조사하는 행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을 날카롭게 만드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강제 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실제로 우리가 진행하는 강제 집행으로 인해서 채무자가 압박을 느낄 건지 우리의 강제 집행으로 인한 실익은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우리가 통장 압류하는데 한 20만 원 들어간다고 예상해 볼게요. 우리가 20만 원을 들였을 때 과연 그 이상의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추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감정풀이로 인해서 감정으로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심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 번째는 이 채권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와 상담부터 진행하셔야 됩니다. 상담 없이 진행하는 채권 추심 행위들은 당연히 성공하면 너무나 좋은 일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추심의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한 번뿐인 기회를 그냥 자기가 얻은 지식들, 뭐 인터넷, 변호사 상담 이런 가벼운 지식들만 가지고 시도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하기 전에는 꼭 저처럼 채권 추심을 20년 이상 했던 실무 경험자를 선택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이게 강제 집행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방문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심 의뢰하지 않아더라도 형사고소로도 풀 수 있는 내용인지 면밀하게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셔야지만 채권 추심의 실패를 안 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이 채권 추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채무자랑 감정적으로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라고 하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채권 추심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요. 비즈니스로 접근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채권자들 오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감정으로 서로가 막 때리고 괴롭히고 망가뜨리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게임하듯이 하셔야 된다. 우리가 500원을 투자했으면 501원이라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비즈니스로 접근하셔야지 이거를 감정으로만 막 싸우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채무자한테 찔렀던 칼이 그 날카로운 칼이 제 등을 꽂을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추심을 진행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 강제 집행에 대한 부분들도요.
꼭 사전에 전문가의 상담 받으시던가 채무자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신 이후에 아주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채권자들에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채권 추심 시작하기 전에 진짜 무분별한 강제 집행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진짜 흔히 하는 압류, 조사도 안 해보고 대한민국 1금융격 무작정으로 막 때려넣는 압류 절대 하지 마시고요. 재산 명시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 재산 명시는 채무자에게 오히려 내가 너 공격할 거니까 방어 잘 해봐 라고 광고하는 거와 다를 게 없습니다. 또 채무불이행자 제발 하지 마십시오. 채무불이행자는 채무자를 망가뜨리는 일이지 돈을 받는 방법하고는 아예 별개에 되는 일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채권자들 또 저에게 추심 의뢰를 고민하고 계신 채권자들 내가 돈을 받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압류, 재산 명시, 채무불이행자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을 고민하실 때는 꼭 채무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저는 채권자야 이런 채권 채무 관계가 평생에 가야 한두 번 벌어지면 많은 일이겠지만 제가 20년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채무자를 다뤄왔겠습니까? 또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통계적인 수치가 있고요. 또 경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추심 의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뭐 자랑스럽게 오늘 채권자 저한테 전화하신 그분처럼 자랑스럽게 통장 압류한 거, 재산 명시한 거, 채무불이행자 한 거 자랑스럽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채권 추심의 기회는 한 번뿐인데 이 무분별한 강제 집행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다 소멸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무분별한 강제 집행을 막 해놨다고 해서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꼭 채권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담당자와 꼭 상담부터 해보시고 그 이후에 추심 전략을 짜셔야지 자기 혼자 막 이렇게 해본다고 하더라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상담부터가 채권 추심의 시작이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채권자들 전화하시는데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내 채권의 상황은 어떤지 백 팀장의 경험은 좀 이용하시고요. 제가 뭐 알려드리고 상담하는 데는 절대 돈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드리건데 무분별한 법 조치 또 변호사랑 법무사처럼 책에서 배운 사람들한테 얻어냈던 조언들 다 의미 없습니다. 실제로 저처럼 만나서 싸워보고 욕해보고 멱살도 잡혀보고 경찰서에 신고도 당해보고 이런 현장에서 뛰는 담당자와의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한번 느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강제 집행하기 전에 괜찮으니까요. 저한테 추심 의뢰 안 하셔도 되니까 꼭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되었는데요. 제발 부탁드리니까 채권 추심 진행하기 전에 담당자와 상담부터 꼭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말 남은 시간 재밌게 잘 보내시고요.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이팅!